우선은 제가 이렇게 상주 입장이 돼 보니까 그냥 겁만 났고 무서웠어요. 장례 비용 크게 나눠지면 상조 비용과 장례식장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장지하고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꼭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부천 시민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하나? 1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23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충 1,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부고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미사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 8월에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소개시켜드리면서 마지막에 상주 입장에서 장례식 조의금, 부조금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실제 장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와주실 박웅비 장례지도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 지도사가 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후불제 상조 모시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의정부의 자미원 스카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웅비라고 합니다. 커버리지가 서울 수도권은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다 출동 다 가능하고요. 네네. 후불제 상조기 때문에 장례가 끝난 후에 장례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상주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조금 집에서 케어를 하시다가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요양원과 응급실을 좀 왔다 갔다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상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버님이 들어놓지는 않으시고 이제 좀 막막했어요. 아버님이 조만간에 응급실을 자주 가시게 되다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저희 친할아버지나 뭐 외가 쪽은 저희가 안 했으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 형님인 또 인연이 되셔서 장례지도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장례식 비용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려고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 비용 이렇게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할인이라는 게 있네요. 할인 33만 1,200원 정도 할인이 있는데 이건 뭐가 할인이 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장례식장과 저희 모시다 후불제 상조가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빈소 사용료에 20% 할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뭐죠? 장의용품은? 여기서 쓰여지는 장의용품은 고인분이 안지실로 맨 처음 모셨을 때 위생 처리라든지 위생 용품, 향균 매트 같은 게 이제 안치실에 모시기 전에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안치실에 모실 때 쓰여진 용품들입니다. 식당 거래소도 이렇게 다 뽑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좀 걱정했던 게 저희 8월 달이었잖아요. 8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상할까봐 다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상할까봐 조금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절편이죠. 떡 그 긴 거 그게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놓다 보니까 냉장실에 넣으면 이제 굳어버린다 그래서 밖에 실온에다 놨었는데 그게 상해가지고 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냥 꿀떡만 달라고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 이제 과일로 나왔었는데 이게 뭐 제 입장에서 이제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접대하는 입장이어서 제가 이제 수박 말고 다른 과일이 없냐고 그랬더니 딱히 대처할 게 없어서 외부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옵니다. 그게 원래는 장례식장에 수박을 파는데 제가 외부에서 수박을 갖고 올 수는 없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의견이 뭐 귤 같은 거 괜찮다. 안 드셔도 이제 다른 분한테 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도 좀 비싸긴 한데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25만 원 정도 됐네요. 해서 수박을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식비가 보니까는 식당에서 이제 한 개 한 187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고 매점 내역이 이게 아마 음료, 주류, 그다음에 뭐 일회용품들, 커피라든가 뭐 이제 숟가락 이런 거 다 처음에 새 거니까 도마 이런 것들은 다 매점인데 매점이 거의 한 60만 원 돈 나왔는데 57만 9천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직장을 다니려면 이제 노조 측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깔아주시잖아요. 일회용품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죠. 예. 그런 거는 외부에서 반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다 핸들링을 해주신 건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장례 비용 크게 나눠지면 상조 비용과 장례식장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납골당, 장지 비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장례식장은 장소 제공, 그리고 음식값, 그리고 위생 처리 그 세 가지를 담당하게 되고 상조회사는 나머지 뭐 상복, 차량, 도우미, 그리고 고인을 모시는 용품들, 수의, 관, 그 외 기타 용품들, 그리고 꽃 재단 장식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장례를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지는 말 그대로 납골당이나 수목장 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상복 같은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담당하게 돼 있고요. 전국 어디든 뭐 바로 출동 가능하게 다 업체가 다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지불한 금액이 있는데 네. 보니까는 장례지도사 분께서 다 이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뭐 유고랑 같은 거는 어느 정도 60만 원 선까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재단에 이제 꽃 장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60만 원 정도는 이제 또, 예,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송할 때 또 이제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한 8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 뒤에 또 서비스가 또 있었죠. 그때 사실은 이제 큰 상주님께서 저랑 또 관계가 있으셔서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렸었고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차량, 입간용품 요 외의 거를 제가 서비스로 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는 게 조금 더 귀하게 모시고 싶어서 궁중대렴이라고 해서 대렴 과정을 해드렸고 도우미가 좀 추가가 필요해서 한 명당 13만 원씩 도우미라고 하면 식당에서 네, 매점 서빙하시는 도우미 그리고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13만 원인데 그것도 두 분을 서비스로 해드렸었고요. 도우미분 이제 몇 시까지 거기 계시나요? 10시부터 10시까지고요. 10시 이후에는 상주님께서 직접 지불하셔서 시간당 2만 원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1시, 뭐 10시부터 넘어가 11시나 뭐 12시 하면 뭐 택시비까지 또 제공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지원을 해 주셔서 뭐 나중에 유미서 TV 그 영상 보시고 오셨다 그러면 좀 잘 해주시,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면 또, 예, 채널 얘기하시면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막막했거든요. 이게 막상 아버님이 언젠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본인 가시는 길은 책임져서 조금 상조를 부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월급 같은 게 없으시니까 이제 안 붙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뭐 제대로 안 됐다고만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근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안 한 상태지만 뭐 웨딩 플래너 결혼할 때 웨딩 플래너를 이제 해서 하는 것처럼 장례지도사님 도움을 정말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저희가 이제 형제인데 상주들이 결혼을 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없고 며느리가 없다 보니까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돈도 받아야 되고 형님 손님 오면 손님 맡고 계시고 저는 또 이제 제 손님 오면 또 제가 또 식당도 안내해 드려야 되고 절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냥 겁만 났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결혼식이야 우리가 계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례식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다 장례식장마다 혹시 룸이 빈 데가 있는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화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솔직히 뭐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도 없고 부천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장례지도사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웨딩 플래너만 결혼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례할 때 깝깝한 부분에 좀 등불 같은 그런 분이셔서 제가 이제 요번에도 촬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좋은 의미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촬영 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 아버님 모시는 화장장, 화장장이죠. 화장장 그리고 이제 거기 납골당도 같이 해서 여기는 어떻게 컨택하시게 되신 거죠? 화장장은 이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해당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화장장이 화성에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 외 분들은 100만 원이지만 부천 시민이시기 때문에 금액은 16만 원에 화장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시에서 합쳐져서 이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연장지하고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 시민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납골당 모시는데 이제 50만 원 정도 15년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30년까지 최종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것도 할인이 한 15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받아서 15년 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는 지금 안 되죠. 시립이 없죠, 지금. 시립이 있긴 하지만 자연장지라고 해서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모시는데 거기는 모시기가 이제 너무 많이 모셔서 모시기가 쉽지 않고요. 그쵸. 기초생활 수급자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화장 증명서 같은 것도 거기서 띄워주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어디 제출을 하기 위해서. 네, 나중에 사실은 화장증명서 쓰여진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지금 시립으로 가셔서 사실 화장증명서를 쓰진 않으셨는데 사설, 개인이 하는 네네네. 납골당으로 가실 때는 화장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운구할 때 있잖아요. 네. 아버님 이제 관을 차에 싣고 이제 차에 내릴 때 제 친구들도 솔직히 다 그때 직장을 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이어서 또 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꼭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뭐 사실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무게를 봤을 때 관 무게까지 포함했을 때 성인 남자분들이 15kg에서 20kg 한 명당 부담을 하게 되면 보통 그래도 관 무게까지 하면 보통 100kg에서 뭐 80kg 뭐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봤을 때 4명이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6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엄청 긴 거는 아닌데 그분들이 있어야지 차에 짧은 거리지만 실을 수가 있고 또 내려서 이제 납골당에서도 한 5m? 5m? 예, 5m. 그러니까 이제 장지까지 거기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골당까지 가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꼭 한 6명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결혼들 하세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겠죠.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우선 끝나면 빨리 이제 추모공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날 선착순입니다. 예. 예약은 해도 선착순대로 이제 화장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시간이 쭉쭉쭉쭉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련된 서류들, 그러니까 화장을 하기 위해서 뭐 관련된 뭐 고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제 서류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얘기가 되면 빨리 준비해서 바로 출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저도 이게 장례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좀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덜 나왔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서울 시민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예, 지금 부천시, 아버님은 부천시가 거주지셨기 때문에 좀 할인을 많이 받으셨던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충 1,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장례식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조의금이 그거는 1,000만 원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200 정도 돼서 좀 적자는 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죠. 장부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한 114명 정도가 오신 걸, 그러니까 그 봉투를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보내고 자기가 이제 오지 않으신 분들 사실 한 10%에서 15%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친한 친구들은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옛날 직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여기서 잠깐 조의금 관련돼가지고 금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계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금액별로 집계를 해봤는데 우선은 3만 원은 없고요. 3만 원은 지금 없습니다. 아예 이제 멸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만 원을 11분이 보내주셨고요. 1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23분. 그리고 15만 원, 특이하게 15만 원 한 분, 한 분 보내주셨고요. 20만 원 5분 보내주셨습니다. 30만 원도 한 분 있습니다. 야, 올해 거래한 거래처 이사님이신데 한 20년 됐나 봐요. 그리고 50만 원, 친구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후배가 50만 원 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그냥 아는 사이다. 안 가기도 뭐하고 뭐 아는 사이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좀 자주 연락한다.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뭐 꾸준히 묻는다.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자주 통화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이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위아래로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화를 저는 한 6분한테 받았어요. 거래처 분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했는데 못 오신 분도 있어서 우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또 부조금이라는 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큰 돈 쓸 때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체크를 했고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맞이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상주들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이걸 수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받았는데 안 오신 분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은 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서 인간관계 정리하는 것 같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버님, 어머님도 아프시고 해서 병수발도 하고
좀 자기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 3년 정도 노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연락은 했는데 사실은 그냥 오거나 그냥 연락만 와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지는 못했어요. 좀 이제 거기 저희 장례식장이 차가 아니면 좀 오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못 왔는데 이제 송금을 이제 뭐 작지만 뭐 이렇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줘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자들을 다 보냈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는 게 없는데 뭐 그냥 인사나 하고 아니면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뭘 돈을 이렇게 보냈냐.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렇게 상주 입장이 돼 보니까 저희 부고를 알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는 회신이라든가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의금 관련돼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조의금을 떠나서 부고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내면서도 내가 부담이 될까? 이 사람한테 보내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보냈을 때 돌아오는 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보내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고를 봤을 때 사실은 뭐 할머니 상은 안 가야지, 외할머니 상은 안 가야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조부상까지 굳이 가야 될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관계가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제한을 두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슬픔은 함께 하면 더 좋은 거니까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부고를 받으시면 최대한 가시는 게 좋고 또 부고를 최대한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네네. 네, 또 저희 채널 유미사 채널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유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오늘 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조회사도 하고 있고 또 의정부에 28일 날 자미원 스카이 장례식장을 또 오픈합니다. 겸사겸사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장례시설사진 관련된 부분들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시거나 주변에 또 이런 필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또 많이 또 하시고 또 유미사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하셨다 그러면 많은 또 도움을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장례식 그리고 조의금 그리고 화한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용들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저희 영상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유미사TV의 우 팀장이었고요. 장례지도사 박은비였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